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요, SNS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 이렇습니다. 미친 선관위 욕밖에 안 나온다. 즉시 해체하라. 오직하면 미친 선관위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 비리는 어디까지일까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아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말처럼 역시 세자가 맞았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역시 왕이었습니다. 아들 채용을 위해 면접위원까지 교체한다든지 결격 사유를 바꿔버린다든지 아들이 얻은 오피스텔을 관사로 바꿔 월세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준다든지 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한 짓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특혜 채용을 한 자녀들 11명이 선관위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는데 선관위가 또 그들에게 특혜를 주려 한답니다. 그들이 꾸미는 짓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혜 채용한 자녀들이 선관위로 오기 전에 근무하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예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에 유권 해석을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이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관이 다 있습니까? 어떻게 이토록 양심도 없고 가치 판단, 능력조차도 없는 국가기관이 다 있을까요?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채용 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관위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대한 빙산의 본체,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 아마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소위 중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유민주 세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정의보다 더 큰 중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를 즉시 해체하라. 이런 글입니다. 페이스북에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후보자별 득표수, 선거인수, 투표자 수를 비교 분석하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진짜표 한 장에 가짜표 하나를 넣는 경우, 두 장에 한 장을 넣는 경우, 여러분 2013년이죠. 그 강서구 보궐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두 장에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시 구청장에는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는요 25개 서울이 구청장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구만 빼고 24개 구청장이 다 더불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죠.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숫자로 칠판에다가 직접 써가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서울 2018년 서울구청장은요,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외사전과 관내사전에 무려 25%를 가짜 투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3장당 1장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3장에 1장이니까 바로 한 장당 25%가 아니겠습니까? 예. 1 나누기 4를 한번 해보세요. 25%입니다. 25%. 예. 25%를 가짜 투표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서울은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어서 더불어민주당 낙선된 국회의원을 무려 18명이나 당선을 시켰습니다. 특히 송파의 남인순 의원 그리고 광진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21대도 가짜, 22대도 가짜 이관왕이 됐습니다. 이번 육선 의원에 당선된 하남의 추미애 의원, 이번 낙선이죠. 낙선자가 당선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용 후보가 당선이 됐지요. 그래서 내가 이용 후보한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소송을 해라 했는데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소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잘못 보이면 낙선이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21대 부산에서 누굽니까? 이현주 의원, 국민의힘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으로 나왔는데 낙선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22대는 용인에서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하고 어디로 왔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낙선인데 당선을 시켰습니다. 21대는 당선됐는데 낙선을 시키고 22대 이현주 의원은 낙선인데 당선을 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조혜주가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이었을 겁니다. 조혜주 이자가 다 알 겁니다. 선거위원도 했죠. 예, 예.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금은 뭐 누굽니까? 예. 응? 사무총장은 뭐 김용빈이고 자, 이자들이 다 내용을 알 거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해서 선거소송을 했는데 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소송은요 단심입니다. 그냥 대법관들이 판결 내리는 건데 패소야 패소. 기각을 다 시킨다고요. 누가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원장 노태하기가 대법관이거든. 다 대법관끼리끼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소송하게 되면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법관으로서 판사, 부장판사 아니면 지역의 법원 원장입니다. 지원장입니다. 그러니 원고는 낙선자들이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고 피고는 누굽니까? 법관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편 다 한속 아닙니까? 이게 사법부의 검은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은 카르텔, 사법부의 검은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검은 카르텔,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반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반헌법 그런 세력들 다 척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 길은 부정선거를 밝혀야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당 지배체제로서 공산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전체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이나 베네수엘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나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성을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국가로 탄생될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시장을 무대로 해서 엄청난 부강한 국가로 탄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됩니다. 그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필사즉생을 한 겁니다. 죽기로 마음먹고 일을 하니까 살아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준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도에 224만 표를 도둑을 당하고도 승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가짜 표가 224만 표가 넘어갔는데도 승리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대통령을 박찬대 내란수계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형법도 모르냐 형법도. 내란죄 성립도 안 되고 국헌문란이 아니고 그래서 탄핵도 무효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탄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은 각하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문형배가 살 길이다 이 말이야. 네. 국민 여러분 계속 지금 헌재 앞에서 국민들이 삭발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남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계속 500명이 릴레이 지금 릴레이로 기자회견하고 있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황교안 전 총리도 나와서 격려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조건 이번에는 탄핵 각하로 가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국민의 지지가 또 여러분들의 환호가 있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헌재는 각하시켜야 됩니다. 각하. 그렇지 않고서는 해체시켜야 됩니다. 해체.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